젠슨항은 엔비디아가 성장을 위해서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직원을 해고한 후 인플렉션 AI라는 회사에 650밀리언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쳇바퀴 운용체제에서 구동되고 있나요? MJ 드마코의 도서 부의 추월 차선에서 제프와 아내 샘이 어떻게 이 쳇바퀴 운용체제에서 벗어나 부의 추월 차선으로 옮겨가는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제프는 대학을 졸업하고 세 군데의 직장을 거치면서 그의 커리어가 산업혁명 시대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9살의 제프와 28살의 그의 아내 샘, 그리고 2살 난 딸 메디스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결혼 생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빚이 늘어만 가고 제프는 결혼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계획한 라스베이거스 여행은 주식시장의 폭락과 제프의 실직으로 인해서 취소됩니다. 결국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샘의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간호사인 샘은 다시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불경기가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불황 때문에 딸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나누었던 결혼 생활에 대한 대화 같은 것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생존이 우선이 된 것이죠. 그들은 거지 소울 같은 타운하우스에 들어간 후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는 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제프는 기저귀를 갈고 되는 대로 이력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더 지나고 대오각성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어로는 fuck this event라고 표현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 뒤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프와 샘은 이제부터 다르게 살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죠. 제프와 샘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언스크립트 전략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전략은 쳇바퀴 운용체제, 즉 일상의 반복적인 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과 언스크립트 책에서 영감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드마코는 전통적인 노동 계층이 아니라 큰 성공을 이룬 언스크립티드 1%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체국에 갈 때마다 쇼핑몰에 있는 작은 우류점을 지나갑니다. 우류점이 일주일에 평균 100명의 고객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류점은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류점의 사장은 100명의 고객을 1000명으로 늘릴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시스템에서는 특화 상품은 반복적으로 무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상품 단위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변수죠. 하지만 내 인생의 단위는 100만 단위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설정, 구성 방식의 변경, 짧아지는 생산 주기로 단위당 수익률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규모와 강도가 커질수록 당신이 버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면 운영자에게 시스템의 구동을 맡기거나 자동 조종 장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키를 잡고 있지 않아도 여정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려면 불도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프는 결국 이러한 깨달음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와 AI 관련 기업 소식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을 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금요일 3.12% 상승해서 942.8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세는 GTC 개발자 행사 이후에 발생됐죠. 이 회사의 발표는 월스트리트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미국 외 지역에서 추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UBS의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큐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8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아큐리는 블랙웰 출시 이후에 엔비디아가 글로벌 기업과 국가로부터 엄청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슨왕도 세계 각국이 자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 높이 치솟았는데요. 가치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블랙웰을 공개했죠. 젠슨왕은 이 칩이 로봇공학, 자율운송,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 그리고 약물 발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팅 파워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을 수년 단축시킬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을 통해서 의학 분야에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보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를 포함한 약물을 개발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는데요. 첨단 기술은 그 과정에서 몇 년씩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의 판매가 향후 2년 동안 강력하게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높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주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와 연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대감이 금리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주가가 급등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두들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금리 변동성에는 대비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술 분야에는 아버지의 기술 기업들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델에서 오라클에 이르기까지 AI 분야의 긍정적인 발전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터나 서버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버를 강화할 수가 있게 되었죠. AI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경쟁적인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레딧이 상장하면서 거래 첫날 48%가 상승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의 뉴욕증권 거래소 대비는 올해 첫 번째 주요 기술기업 IPO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더 많은 기술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딧은 미래 수익원으로 구글의 데이터 라이센스를 부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점점 더 많은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딧의 콘텐츠는 실제로 토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레딧의 프리미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설기술 회사들의 상장을 기대해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의 상당수를 해고한 후 인플렉션 AI에 $650밀리언을 지불했습니다. 이 회사의 AI 모델을 라이선스를 하기로 한 거죠. 인플렉션이라는 회사는 개인 비서 기능인 파이라는 봇을 선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화요일 인플렉션의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를 비롯한 70명의 직원 대부분을 고용했다는 발표에 AI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인플렉션은 자사의 독점 기술을 유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VC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인 리드 호프만은 인플렉션의 이사회 멤버로 남아있는데요. 새 CEO는 모질리아의 전 연구개발 책임자였던 신 화이트가 됩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가치와 그것이 대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회사들은 AI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벤처 자본이 오픈소스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900밀리언에서 2023년에 $2.9빌리언로 3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랄 AI, 허깅페이스와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의 AI 기술을 공개하면서 오픈 AI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AI 회사들은 기업용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을 잘 지켜보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미리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8.5빌리언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애리조나주에 칩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보조금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을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칩의 약 10%만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이 10년 내에 세계 최첨단 칩의 약 20%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AI 기술이 없는 구직자는 낮은 급여와 더 적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IT 고용시장은 2024년에 2만 개에서 3만 개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공지능의 부상은 기술 분야의 구직자들에게 고임금과 강력한 수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통신, 기업 시스템 관리, 초급 IT 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 과학 분야는 증가하고 있죠.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왼쪽에는 IT 전문가의 실업률인데요. 올해 들어서 1% 이상 하락하고 있네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코딩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2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2024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술과 AI의 발전이 어떻게 미래를 바꿔나갈지 짐작이 되시죠? 인텔의 새로운 칩 공장부터 AI 기술이 없는 구직자들이 직면한 도전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투자도 해야겠지만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봅시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